한마디로 예전에 이런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으로 대표된 가치 투자, 어떤 회사에 대해서 경량적 분석, 재무 분석도 하고 이런 식의 좀 전통적인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불러오느냐?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재밌는 논리였는데.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또 에릭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릭,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오늘은 이 가치 투자자인데, 이 가치 투자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과연 뭐 때문에 이제 가치 투자의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단순히 가치 투자의 시대가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향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에 또 추가적인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오늘은 이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듣기에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가치 투자자가 했다. 네. 좀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럼 우선 이런 아이러니한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데이비드 아이논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뭐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럼 과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을만한 얘기냐? 과연 들을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그린라이트 캐피털이라는 운용사를 96년도에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90만 달러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 뭐 12억, 13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이 운영 자금을 한 23조, 24조까지 늘렸다가 지금은 이 좀 안 좋은 시기를 좀 거쳤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투자를 잘했는데 좀 운대가 안 맞아서 많이 손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치주를 위주로 하는 분인데 또 지난 10년 가치주가 좀 재미를 못 본 시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좀 겹쳐서 현재는 이 운용자금이 10분의 1 토막 정도로 났습니다. 그래서 한 2조 좀 넘는 운용자금을 굴리고 있고 본인 재산은 1조가 넘는 이 조만 장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운용자산 규모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재산은 운용 규모에 비슷한 수준에 육박하는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개인 재산은 잘 지켰던 걸로. 네. 그럼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지금은 좀 안 좋은 시기를 거쳤지만 그래도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 이렇게 가치 분석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롱만 하는 게 아니라 숏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거품이 꼈다, 이 회사는 가치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과감하게 숏 베팅도 하고요. 그 밑에 제가 이제 억울한 빅숏이라고 써놨는데 네. 금융위기 당시에 리만이 문제가 있다라고 초기에 제기한 그 최초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리만 숏 베팅을 했었고 그 외에도 다른 금융주 숏배팅을 했는데 그럼 얘기만 들으면 이제 큰 수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클 버리처럼. 근데 이 SEC,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금감원 정도 되나요?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주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이 거래 더 이상 숏을 못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롱 포지션에서만 손해가 크게 나서 상당히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었다고 합니다. 맞췄는데. 네. 이런 게 참 억울하죠. 그래서 역시 참 이 투자가 이게 운때도 참 맞아야 되고 참 어렵다는 거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운용자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올해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이 17.7%. 뭐 올해 S&P가 거의 한 20% 아니겠습니까? YTD로. 뭐 운용사들도 거의 막 마이너스 수익률을 찍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상당히 잘 해나가고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이분이 타짜입니다. 도박을 그냥 취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포커를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뭐 순위권 안에도 들 정도로 상당히 실력 있는 이 포커 플레이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타짜라고 쓴 게 그냥 쓴 게 아니고 진짜 타짜라는 건가요? 네, 진짜 타짜였습니다. 아하. 얼굴도 좀 뭔가 영화배우처럼 생기셔가지고 흥미로운 분이네요. 이분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게 넥타이가 이런 넥타이를 소화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특이하신 분이다. 아무튼 그리고 가치 투자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왜 가치 투자가 종말이 됐다고 얘기를 했느냐? 아무래도 이제 이 기관들이 다 패시브 투자, 인덱스 투자라고 하죠. 그쪽으로 몰려가거나 아니면 뭐 퀀트, 소위 말하는 이제 HFT, High Frequency Trading처럼 이렇게 아주 극초단타 매매도 있고 혹은 이 팩터 투자라고 하죠. 어떤 팩터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의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한마디로 예전에 이런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으로 대표된 가치 투자, 어떤 회사에 대해서 경량적 분석, 재무 분석도 하고 그리고
정성적 분석, 사업 모델도 분석하고, 뭐, 경영진이 어떤지도 알아보고, 이런 식의 좀 전통적인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치 투자가 뭐 없어진 건 없어진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불러오느냐.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재밌는 논리였는데, 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가치 투자자의 부재가 앞으로 좀 주식의 추가 하락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가치 평가를 했을 때는 지금 시장이 뭐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여전히 많이 껴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뭐 장기화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정부 부채 리스크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인터뷰 외에도 3분기 주주서한을 최근에 썼거든요. 주주서한에서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가치 투자자의 종말 이러면은 일단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별로 없어졌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에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가 있긴 한데, 오히려 그런 기회도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한번 좀 더 이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가치 투자의 시대가 지금 씨가 말랐다.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런 정량적 분석이나 정석적 분석을 하는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도 지금 없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지금 거의 안 남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가치 투자자가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비드 아이논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된 주식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이 소위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제 PR이 그 멀티플의 지표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한 멀티플로 한 11배, 12배로 샀어야 될 주식을 지금은 뭐 3배로도 살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저평가된 주식이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이제 이 자기가 저평가된 주식을 사면은 그 저평가된 주식을 알아보고 또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주가가 뜨는 건데, 근데 지금 가치 투자자가 없으니까 나만 이게 저평가된 거를 알아보고 이걸 저평가된 알아보고 사주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이 가치 투자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본인이 그동안 이제 운용을 잘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뭐 반성? 뭐 후회?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내가 이거 싸다고 해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왜 안 사주는 거야? 이거 그래서 주가가 안 올라가서 나 그동안 운용을 못 해가지고, 뭐 지금 AUM이 뭐 10분의 1토막이 났어요.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약간의 억가심 정도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근데 저도 이거는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긴 해요. 이거는 가치 투자뿐만 아니라 액티브 투자자 입장에서, 즉 다시 말하면은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알파 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별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초과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우리가 알파 헌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액티브 매니저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힘들고 10년 전에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패시브 투자자만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펀드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 이쪽에 훨씬 더 집중되다 보니까, 즉 패시브 투자자들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ETF를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액티브 투자자들이 점점 힘을 못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이 저평가된 주식을 사주는 사람이 가치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자사주를 이렇게 바이백하는 거 외에는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게 좀 이 주식의 추가 하락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바닥이 언제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주로 인플레이션의 금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히고, 그래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르고, 그래서 연준이 좀 피봇을 해야 이제 바닥이 좀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거 말고 한번 본질을 생각해 보자. 야, 투자를 할 때 금리가 지금 몇 %니까 뭐 할인하면은, 할인율을 해서 지금 하면은, 그러면은 이 가격에 사야 된다라고 해서 그대로 고지고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은 결국 바닥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 사람들이 이 던지는 매물을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 이 매물들이 충분히 싸다라고 해서 이걸 사주는 사람이 생겨야지 이제 바닥이 생기는 건데, 근데 그렇게 이제 싼 값에 사주는 사람이 원래 이제 가치 투자자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싼 가치에 저평가된
매물이다라고 사는 게 가치 투자자의 역할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치 투자자의 시가 마른 상황이니까 지금 이 매물을 받아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시장에 좀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할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많이 사셔야 되겠네요. 대장님이 많이 사셔야지.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그럼 가치는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지금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이 많이 좀 싸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가격과 가치를 헷갈리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뭐 전고점 대비해서 뭐 20%씩 S&P 떨어지고 뭐 어떤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 대비해서 뭐 7, 80%씩 떨어진 주식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가격이 그냥 떨어진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3배 비쌌던 게 2배 비싼 게 됐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2배 비싼 거지 그게 싼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직은 거품이 껴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동일한 맥락에서 이 지적을 하는 사람 논리가 좀 있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거품이 껴있다고. 대표적으로 이제 GMO라는 회사가 있죠. 이제 제레미 그랜섬으로 유명하잖아요. 항상 슈퍼버블을 주장하는. 그분이 이제 최근에 한 얘기가 아직도 시장에 좀 거품이 껴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래프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프의 이제 남색 라인은 이제 K 레이시오라고 하죠. 슐러 P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 10년의 이제 기업의 어닝을 좀 인플레를 적용한 P 레이시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황색은 GMO가 계산한 P입니다. 한마디로 GMO는 이제 얘네는 어떻게 P를 계산했냐. 이제 기업 실적, 그리고 인플레이션 변동성, 그리고 이제 GDP의 경제 성장률을 감안해서 이제 P를 계산을 했는데, 한마디로 기업이 돈을 잘 벌고, 기업 실적이 좋고, 인플레이션이 한 2%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도 잘 되면은 투자자들이 높은 멀티플에도, 높은 P에도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비싸도 안정적으로 지불을 하고, 그런 높은 PER이 이제 합리화가 되는데 근데 반대로 기업이 실적이 안 좋고 인플레가 막 튀고 그리고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은 그때 이제 높은 PER을 용납을 하지 못해서 PER이 지금 낮아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PER은 한 20 좀 아래 한 10 후반대 정도가 적절하다. 근데 지금 K 레이시오로 봤을 때는 지금 PER이 한 29, 한 28 이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 이게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CAP 레이시오하고 GMO, 그러니까 제레미 그레썸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 맞죠? 이분이 네. 이제 비교하는 걸 보니까 남색선하고 주황색선이 있는데 남색선은 실제로 P,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냐, 낮게 받고 있느냐,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이고, 주황색은 보니까 GMO가 생각하는 적정한 PER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색이 더 위에 있으면은, 야, 너무 비싸다. 라고 그때부터 계속 주장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보니까 1990년대,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에만 이게 되게 높았네요. 평소에는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도 높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이분 항상 이제 아직 버블이 많이 껴있다. 뭐 슈퍼 버블이다.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보니까 리턴 온 ROE,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변동성, 그리고 GDP의 변동성을 감안한 이런 변수라는 것도 흥미롭고, 어쨌든 GMO도 나름대로 지금 시장이 버블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런 로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아이논도 아마 이러한 이제 맥락에서 네. 아직까지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요즘 뭐 이런 얘기 맞췄습니까? 경기 침체 뭐 온다, 안 온다, 뭐 NBAR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기관이 아직 경기 침체를 하지 않았다, 뭐 언젠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본질을 보자. 경기 침체를 지금 뭐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현실은 지금 경기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지금 경기 침체 선언하냐 안 하냐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정책 담당자, 이게 연준이겠죠.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자산시장의 축소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경기가 안 좋은 걸로 보는 게 맞다. 경기 침체 선언과는 무관하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RW 스타도 있고 연준이 마냥 이제 자산시장에 축소를 바라지 않는다는 이제 반론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환경에서 과연 주식이 어떻게 될까? 우선 기업들의 실적이 양극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 양극화가 되더라, 역사적으로. 그래서
못 버는 기업은 앞으로 더 못 벌게 될 거고 잘 버는 기업은 앞으로 더 잘 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잘 벌게 될 기업에 대해서 에너지 기업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기업이 한마디로 이제 경제적 해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특히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설비 투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앞으로도 이런 설비 투자를 많이 늘릴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설비가 늘어나지 않고 현재 설비로만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 설비를 갖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앞으로 좀 장사를 잘 해나갈 거다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실제로 카라이칸이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행동주의 투자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지금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에너지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 아이러니한 게 보통은 우리가 경제적 해자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 기술력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방식으로 다른 경쟁사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비교 우위를 갖는 걸 경제적 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후변화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남들이 안 해서 이런 거라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해자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이 나가 떨어져서 생긴 면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튼 뭐 네. 이런 면 때문에 이제 에너지 기업이 잘 해나갈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앞으로 그러면은 현재는 많이 논의되지 않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리스크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정부 부채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비단 아이노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 인터뷰에서 드러켄 밀러라든지 폴 트위터 존스라든지 이런 좀 레전드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이런 정부 부채 리스크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지금 이제 금리가 단기간 저금리 시대 끝나서 금리가 오르는 기간이고 근데 또 그 사이에 부채가 아주 많이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우려가 된다고 이 구루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일본을 예로 들면서 일본 봐라 이 부채 리스크도 있고 지금 이 엔화도 난리 나는 거 봐라 이게 정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미국도 지난번에 엘이랑 같이 저희 이제 회사에서 찾아보면은 규모가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그죠? 예. 뭐 2005년 대비해서 미국 국채의 사이즈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5조 달러에서 25조 달러로 급증했고 5배나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네. 게다가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더 심하죠. 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지금 이런 환경에서 본인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 이게 참 암울한 얘기입니다만 주주선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Bearish on stock, bullish on inflation.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이고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좀 장기화가 될 것 같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에 매수한 거는 이제 트위터 하나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위터도 뭐 장기 투자를 바라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이 merger arbitrage라고 하잖아요. 지금 트위터가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이 주당 54달러 인수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주당 44달러더라. 그러니까 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거라고 판단을 안 했던 것 같다. 본인이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할 것 같기 때문에 3분기에 매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어젠가 오늘 또 매수를 했다고 그 뉴스가 뜨지 않았습니까? 끝났죠.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자는 성공을 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외에는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고 현금 비중을 그냥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지금 현재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들은 특히 이제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관련 기업은 홀딩을 하고 원유 관련 기업은 엑시스를 했다. 전략 매도를 하고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산업 전망이 안 좋은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는 기업은 산업 전망과 무관하게 홀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네요. 산업 전망이 안 좋아도 살아남는 기업은 안 좋은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거기 때문에 1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거니까 네네.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차입이나 이렇게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좀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내가 또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 기업은 석탄은 홀딩하고 원유는 엑시트했다라는 것도 좀 특이한 것 같긴 하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석탄 관련 기업은 이제 CEIX라는 기업이고 이제 원유 관련해서 매도한 기업은 INSW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INSW는 이제 정유 기업은 아니라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이제 정유성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석탄 같은 경우는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나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값비싼 석탄에 좀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체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대체제의 역할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 석탄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제로 코로나를 좀 해지를 하면은 또 이제 석탄 수입이 좀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예측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아직은 석탄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석탄 시장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CEIX 석탄 관련 기업은 홀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원유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40%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수익이 났으면 좀 만족을 하고 앞으로 또 원유가 좀 꺾일 것 같기 때문에 이 원유 관련 기업은 좀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한 해 동안에 굉장히 많이 아웃퍼폼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좀 유독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유독 에너지 관련주만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라는 데는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이 산업 전망이 안 좋아도 또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는 기업은 홀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업은 바로 이제 GRBK라고 이 기업은 이제 건설사입니다. 이제 주로 주택을 건설하는 시공하는 기업인데 보시듯이 이제 밑에 그래프는 이제 신규 주택 착공 건수인데 새로 지어진 집들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 시장도 조금 둔화될 거라고 하는데 근데 밑에 이 부분은 이 GRBK의 이제 실적을 나타낸 겁니다. 다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거든요. 최근 3분기 특히 2분기에는 말도 안 되게 이제 어닝 비트를 했는데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 기업에서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큰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으로 치자면 소위 자투리 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심 자투리 땅. 그 자투리 땅을 개발하는 사업을 이 기업이 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자가 더 이상 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장을 좀 점유를 했고 또 앞으로도 여기서도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홀딩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은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본인이 봤을 때는 자기가 가진 주식 중에서 부채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얘들은 좀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골드만삭스에서 재무제표가 탄탄한 기업의 인덱스와 재무제표가 부실한 기업의 인덱스를 만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재무제표가 탄탄한 기업과 부실한 기업이 누가 더 잘했나 라고 비교를 해봤더니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제 재무제표가 좀 부실한 기업이 탄탄한 기업보다 좀 잘해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재무제표가 탄탄한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빅테크가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성장주가 조금 저조했었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가 좀 부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기존의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부채가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이게 과거의 흐름을 보니까 2009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크 밸런스, 그러니까 안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경우는 보통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할 때 워낙 안 좋은 애들이 진짜 많이 빠져 있다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로우 퀄리티 애들이 주가가 훨씬 더 좋은 경향을 보여요. 그런데 아마 2022년 올해는 좀 매우 특이한 현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밸런스시트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을 수 있는데 주가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빅테크들의 주가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그 외에도 이제 뭐 매크로 관련해서는 이제 유로 달러 숏배팅을 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금리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베팅을 해서 좀 수익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인플레도 있다 보니까 금이 좀 유망할 것 같아서 보유를 했었는데 근데 금이 좀 수익률이 좀 안 좋았습니다. 지금 1800달러에서 거의 뭐 1600달러까지 내려 앉았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금은 팔지는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이제 정부 부채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외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도 좀 장기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은 계속해서 손해를 봤지만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위 이게 바이 더 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줍줍은 소위 말하는 조정장에서나 하는 것이다. 반등을 노리는 조정장에서도 하는 거지 하락장에서는 줍줍은 할 게 못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정장과 하락장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보통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하락했냐로 따지거든요. 전고점 대비해서 주로 이제 20% 이상 하락을 하면은 하락장이라고 하고
그 20% 미만이면은 주로 이제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인 수준 내에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줍줍하면은 다시 올라가니까 사는 네. 것이 맞는데 그냥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사봐야 또 다시 빠질 거니까 줍줍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특히 하락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하는 국면 시간도 길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지금은 하락장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시인의 어떤 말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서한을 마쳤는데, 미칠 때는 다 같이 미치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씩 천천히 돌아온다 라는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주주 서한을 마쳤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이제 이 버블이 생성될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꺼지고 다시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좀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가치 투자자이지만 자기가 아무리 싸게 사도 아무도 이걸 안 사줘서 힘들다, 외롭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치 투자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가치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의 의견이 뭐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시장에 대한 전망도 전망이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안 좋은 산업에서도 1등 기업은 산다라든지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앞으로 주가가 뭐 지금 고평가에서 더 빠진다 이런 전망보다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에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